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신림역 아파트 앞에서 경비원이 아이들에게 위험을 경고하자 A군이 반말과 욕설로 대들며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O씨가 아이를 꾸짖자 A군은 오히려 칼 맞고 싶냐고 맞받아쳤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92번째 교육 이슈 사건입니다. 2024년 6월 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아파트 단지 앞에서 평범해 보이던 하루가 충격적인 사건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날 오후 초등학생 A군 10일은 친구들과 아파트 입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곳을 지나가던 경비원 유모 74씨가 다가와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얘들아, 여긴 차가 다니는 입구라 위험하니까 다른 데서 놀면 좋겠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A군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 경비원에게 반말을 섞어 말대꾸를 했습니다. 아저씨나 신경 끄세요. 왜 간섭이세요? 더 나아가 A군은 경비원에게 욕설까지 퍼부으며 상황은 점점 험악해졌죠.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오모 42씨는 이 상황을 보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경비원에게 반말과 욕을 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어디서 어른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굴어 A가 있어야지. 하지만 예상과 달리 A군은 오히려 O씨에게 큰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애욕할 맞고 싶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A군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랄 틈도 없이 A군은 가방에서 검은 천에 쌓인 흉기를 꺼내더니 O씨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깊게 찌르진 않았지만 O씨는 배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현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변에 있던 주민들은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O씨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군과 친구들이 O씨 아저씨가 우리를 때렸다며 오히려 O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것입니다. 게다가 A군은 사건 당일 경비원 U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A군의 주장은 U씨가 자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이었죠.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O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A군은 특수상해 혐의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되었지만 만 11세인 그는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약 65,987명에 달합니다. 특히 단순 절도나 폭력뿐 아니라 방화, 강도, 심지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촉법소년 범죄가 점점 더 계획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단순한 장난에 그치던 사건들이 이제는 의도적으로 법망을 피하려는 아이들이 늘어났죠.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봉사, 상담 프로그램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벌이 범죄 억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 범죄자 재범률 5%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도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의 14세는 1953년 소년법이 제정될 당시와 다르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더 복잡한 사회 경험을 일찍이 쌓고 있으며 범죄 수법까지 빠르게 습득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형사처벌이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을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죠. 이들은 처벌보다는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교육과 교정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023년 부산에서 13세 소년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원 송치 처분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는 또다시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2022년 인천에서 한 촉법소년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다 점주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협박하며 도주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뻔뻔하게 난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 고 말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촉법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뿐만 아니라 예방교육과 교정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감정조절 교육과 상호 존중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에게 도덕적 기준과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신림역 사건은 촉법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로 치부하기엔 이 문제는 점점 더 위험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성숙한 사회를 위한 교육적 접근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 이슈 사건이었습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92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